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주는 모든 과목, 실험 과목 포함해서 모든 과목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제 실험 이제 2번 남았는데 지금까지 5번을 했습니다. 2번 더 해서 이제 7번 정도면은 뭐 그런 대로 이제 충분히 하다고 생각했는데 SK도 최소한 이제 한 번은 실험을 못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실험을 하게 되면은 6번으로 이번 학기는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 지난 학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더 충실하게 이제 실험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실험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물속에 들어있는 즉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 이온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해내는 건데요. 이건 실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그런 실험입니다. 근데 SK도 만약에 다음 주에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 실험을 이제 할 것입니다. 조교들이 이미 다 실험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온라인 이제 실험 뭐 한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특별한 그런 비싼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은 바로 요 컴플렉스 있죠. 여기 컴플렉스 포메이션 리액션이라는 그러니까 금속 이온과 어떤 유기물이 서로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유 결합을 이제 얼마큼 많이 하느냐, 이런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 이온이 농도가 높으면 더 결합을 많이 할 거고, 이제 그래서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반응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식으로 해서 정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컴플렉스를 이루는데 그럼 컴플렉스를 이루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 대부분은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여러분 유기물이 어, 금속 이온과 결합을 하죠. 여기 이렇게 칼슘과 마그네슘이라고 했는데 다 금속 이온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다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산염기 개념을 보시면은 루이스의 개념이 있어요. 루이스 산은 뭡니까? 전자쌍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물질이고 루이스 베이스는 전자쌍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기물과 금속 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금속 이온은 루이스 애시드로 작용하고 유기물 여기서 이제 킬레이트라고 했는데 킬레이트는 루이스 베이스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유기물 중에 그 유기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이렇게 질소와 산소가 있으면 말이죠. 이 질소와 산소는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자쌍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에틸렌 다이아민 같은 경우는 질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질소에는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제 산소에는 몇 개가 존재하죠? 2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자쌍이 금속 이온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콤플렉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착물이라고 하죠. 착물. 그러면 킬레트는 뭐냐? 이렇게 결합했을 때 그 최종적인 그 모양이 이렇게 고리 모양이 되면은 킬레트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요. 이제 다음 장에서 그걸 좀 보겠는데 킬레이트가 되면은 이 착물이 훨씬 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유기물 분자 하나가 금속 이온과 결합을 할 때 몇 개의 팔로 결합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뭐 덴테이트라는 이런 얘기를 붙이는데요. 여기처럼 에틸렌 다이아민은 여기 하나가 팔이 있고 여기 하나 팔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리 이온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팔이 구리 이온 하나를 잡습니다. 이걸 바이덴테이트라고 합니다. 바이는 둘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하나가 잡으면 어떻게 되죠? 모노덴테이트. 팔이 세 개 있어서 잡으면은 트리덴테이트, 테트라, 그죠? 그러니까 펜타, 헥사. 그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이 컴플렉스를 이룰 수 있는 유기물이 EDTA라는 겁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금방 보도록 합니다.
자, 킬레이트 이펙트라는 게 뭐냐? 킬레이트는 금방 설명드렸듯이 결합을 하고 나면은 이게 고리 모양으로 될 때,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요 카드뮴 이온이 요 아민과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에틸렌 다이아민 같은 경우는 1대 아, 어, 1대 2로 결합해요. 그래서 요 모양이 이렇죠. 카드뮴이 있으면은 한쪽에 에틸렌 다이아민이 있고 또 다른 쪽에도 에틸렌 다이아민이 결합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 위아래로 물도 리간드예요. 물 여기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의 전자 쌍이 카드뮴과 결합하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뮴과 결합한 최종 결과는 이렇게 팔이 6개 있죠. 그죠? 이거는 킬레이트입니다. 그때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가 있는데 그걸 K 값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게 이제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타 2 어, 베타 2는 이게 전체적인 겁니다. K는 아니죠. K가 이제 전체적인 요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가 이제 되는데 이때 보세요. 이게 얼마냐면요. 8 곱하기 10의 9승이 돼요.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번 에틸렌 다이아민 요 분자 두 개가 카드뮴 이온 하나를 결합하고 나면은 워낙 그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가 크기 때문에 역반응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어, 메틸아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틸아민은 어때요? 여기는 한 자릿수 리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틸아민은 4개와 결합해요. 카드뮴과 4개의 메틸아민 분자가 결합합니다. 이렇게 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이 이제 또 리간드로 결합하겠죠. 마찬가지로 구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아민 여기 질소가 4개가 결합하고 오에라로 산소가 2개씩 결합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유일하게 틀린 점이 뭐냐? 이것은 고리 구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어때요? K값은 4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요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2000배 정도 작죠. 이게 바로 킬레이트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속 이온과 결합했을 때 최종 모양이 고리 모양이 되면은 훨씬 안정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그런 컴플렉싱 에이전트가 다시 말하면 킬레이팅 에이전트가 개발이 됐어요. 이건 전부 다 유기물입니다. 전부 다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유기 합성법을 이용하면은 수많은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우리가 딱 특정 지을 수가 이제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킬레이팅 에이전트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전부 다가 유용하게 쓰이느냐? 근데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그 물질은 바로 여기 EDTA예요. EDTA. 다른 여러 가지 NTA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이건 네 자리 리간드죠.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6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또 이제 DCTA.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요 EDTA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풀네임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게 6자리 리간드다. 그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또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기 합성을 잘하면은 이런 리간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유용하게 쓰이는 게 아니죠.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물질이 바로 요 EDTA 이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합니다. 자, 보세요. EDTA 풀네임이 뭐죠? 에틸렌 다이아민, 에틸렌 요 중간이 요게 에틸렌이죠. 다이아민, 아민이 두 개예요. 양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테트라 아스틱 애시드 요 아민 여기 아민에 여기에 이제 아시틱 애시드가 4개가 결합을 한 겁니다. 하나에 이제 2개씩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EDTA는 금속 이온과 1대1 결합을 하는데 또한 이것은 산입니다. 산. 그죠? 여기에 이제 최대 몇 개의 프로톤이 붙을 수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프로톤이 붙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프로톤 6개가 다 붙으면은 이것은 중성인 상태가 아니고 플러스 2가를 띱니다. 그래서 EDTA 가 구조 다 그리기 힘드니까 심볼이 있어요. Y. 그죠? Y. H6Y 2가 양이온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금속 이온과 이제 결합을 이제 합니다. 결합을 하고 나면은요. 일단은 요거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프로톤이 다 잃어버린 상태. 그죠? 그럼 이게 Y가 몇 가가 되겠습니까? 프로틴 6개가 다 이제 헤리스에서 나갔다가 치면은 Y는 마이너스 4가가 되겠죠. 그죠? 4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금속 이온과
요 완전히 이 저 디프로토네이트된 요 형태가 결합한 상태, 이것에 대한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를 이렇게 KF로 씁니다. KF가 바로 우리가 이거 이름을 포메이션 콘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 여러 이름이 있죠. 산염기에 의해서는 뭡니까? 디소시에이션 콘스탄트. 이 경우에는 포메이션 콘스탄트, 이렇게 그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정의상 이렇게 식을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EDTA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제가 6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은 프로톤이 6개까지 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가 K1부터, 이때는 이제 디소시에이션 콘스탄트가 되는 것이죠. K1부터 K6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요 EDT는요, 금속 이온과 1대1 컴플렉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거죠. 1대1. 그죠? 요 등치가 굉장히 크지만은 결국은 금속 이온과 결합했을 때 요 하나와 금속 이온 하나가 결합한다.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너무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EDT의 이론은요, 실험은 쉬워요. 1대1 결합하고 우리가 색깔 변화로 우리가 종말점을 알아내기 때문에. 근데 이론이 좀 약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자세한 이론은요, 여러분들 2학년 되셔서 분석화학을 배우시면은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메이션 콘스탄트 KF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커요. 아까 여기 말씀 여기서 봤듯이 보세요. 요게 일단은 에틸렌 다이아민만 해도 이게 10의 9승 5도잖아요. 무진장 크죠? 근데 EDT는 더 큽니다. 그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건 형태는 완전히 fully protonated 형태인 H6Ye가 양이온부터 해서 완전히 deprotonated Y4- 형태까지 이렇게 그럼 존재합니다. 그럼 몇 개가 존재하죠? EDTA 그 형태는 7개죠. 그죠? 7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K1부터 K6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PK1은 0이고, 그죠? 이게 완전히 프로톤레이트 된 형태는 이것은 매우 강산입니다. PK2도 하나가만 이게 해리돼도 이것도 PK2가 1.5니까 이것도 굉장히 사네요. 여기 쓴 것은요. 여기 이제 어느 프로톤 해리하느냐, 여기 아시틱 H되어 있는 프로톤 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PK1부터 PK6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어쨌든 이것도 산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메탈 컴플렉스를 이룰 때는 여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EDT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메탈 컴플렉스를 이룰 때는 오직 이렇게 이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MyN-4. 이때 N은 메탈 이온의 그런 전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죠? 이때의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를 KF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그다음에 그 전에 먼저 그러면은 여기 완전히 EDT가 금속과 결합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Y4- 이 형태가 과연 pH에 따라서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알파 값을 우리가 구해요. 이걸 알파는 프랙션입니다. 프랙션. 여러분 산염기 반응에서 요 프랙션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7가지의 EDTA 이런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모에 이게 총 농도를 다 더해요. 그 분모가 뭡니까? 순수 EDTA의 금속과 결합하지 않은 EDTA의 총 농도가 되겠죠. 그죠? 이 7가지 형태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다 쓰기 힘드니까 그냥 괄호치고 EDTA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분자에 Y4-를 씁니다. 물론 이게 Y4-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쓸 수 있어요. 그걸 다 더하면 알파 값을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파 Y4-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pH에 따라서 요 알파 Y4- 형태의 이것이 분율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죠? 보세요. pH 0일 때는 굉장히 농도가 낮죠. 분율이 낮아요. 그죠? pH가 쭉 올라가면서 이게 쭉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pH 13부터는 거의 요 알파 Y4-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것도 이제 산으로 이제 보고 알파 y4-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합니까? pH가 정해지면은 요 값은 딱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요 식에 의해서. 분자는 K1부터 K6까지 다 곱한 거고요. 분모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프로톤 농도의 6승 더하기 프로톤 농도의 5승 곱하기 K1 쭉 해서 결국은 이렇게 K1부터 K6까지 다 곱한 이런 상태가 분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엑셀을 이용하면은 아주 쉽게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pH가 아주 낮을 때는, 그러니까 무진장 강산일 때는 이렇게 Y6, H6Y2 플러스 요 농도가 높죠. 그죠? 그렇다고 1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pH가 증가하면 이것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그때 하나 디프로토네이트 된 형태가 이렇게 쭉 이런 형태로 산 모양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 2개 해리한 상태, 3개, 4개, 5개, 6개까지 해리한 상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pH를 잡든지 간에 거기에서 요 알파 값을 다 더하면은 1이 되게 됐습니다. 그죠? 보세요. 여기서 11을 pH가 11이다 그러면은 여기 쭉 하면 요 값 더하기 요 값을 하면 1이 되게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한번 이제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본 겁니다. pH 6에서 전체 농도가 0.1 몰라요. EDTA.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알파 Y4-는 어쩌죠? 요 값을 넣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냥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농도가 이미 딱 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분모의 농도를 분모는 요 농도를 다 더한 거고 분자는 요 농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1.8 곱하기 10-5승이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사실은 이미 K1과 K1부터 K6까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pH만 정해지면은요 알파 요 Y4-는 딱 정해지게 됐어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여기 다른 형태의 EDTA 그것의 분율도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